자, 계속해서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맨 위에 임대사례 비교법 있죠? 요거 할 겁니다. 자, 요거 똑같이 어떤 최근에 임대된 사례 있죠? 사례를 가지고 대상부동산에 적정한 임대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요인도 좀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사정보정시 곱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거기 19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5번째 사례 부동산의 임료를 평가할 때는 찾으셨나요? 사례 부동산의 임료를 평가할 때는요, 신규 계약으로서 가능하면 신규 계약이 뭐냐면 재계약 계속 하게 되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친해지고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에 개입될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 최초로 계약할 때 신규 계약으로서 임대 개시 초에 지불되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화시켜라. 이 편 무슨 임료라고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요거는 대상부동산이고 요거는요 사례 부동산입니다. 사례인데 얘는요 어떻게 임대했냐면, 자, 보증금 5억에 월 300만 원 주기로 하고 임대했답니다. 사례가.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300만 원 아닙니까? 임대료 300만 원이죠. 이 부동산에 적정한 임료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사례 부동산 임료를 가지고 수정해서 지역요인도 비교하고 개별요인도 비교하고 사정보정시도 곱하고 시점수정도 하는 거 똑같이 해주는 거 아까처럼.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임료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어쩐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 5억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싸지는 거죠.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 비싸질 거 아닙니까? 보증금이 하나도 없는 게 전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도 5억도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요것도 임대료 성격 있는 거 아니냐? 임대료 성격 있는 걸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성격 있는 걸 다 포함한 거를요 실질 임료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료. 요걸 가지고 이 부동산의 실질 임료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실질 임료가 뭐냐? 이렇게 임대료 성격 있는 걸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우리가 임대료 받을 때는요 각종 재산세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받아내는 겁니다. 유지 관리비 같은 거 받아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죠? 건물 빌려줄 때 내가 1년 동안 빌려줬다면 1년 동안에 가치가 감소해야 안 감소해요? 가치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받아내려고 하죠. 감가상각비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필요재경비라는 겁니다. 무슨 재경비라고요? 여러 가지 경비. 이걸 뺀 나머지가 이제 순임료가 되는 겁니다. 순수한 임료다. 자, 요걸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 가지 형태의 순임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월 300만 원 나가는 거 요거 한번 분해해 볼게요. 월 300만 원 나가는 거에는 당연히 필요로 하는 재경비도 받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 상당액도 있을 겁니다.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 그래서 결국 이제 300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저 3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자, 저 보증금 5억 있죠. 보증금 5억도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요? 요것도 임대료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 해줍니다. 말 들게 길어요. 예금적 성격이 뭐라고요? 일시불 운용이익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읽어볼게요. 어떤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3층짜리. 주인은 맨 윗집에 살입니다. 여기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요. 여기는요 일용 근로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4대가 한꺼번에 살고 있습니다. 4대. 그래서 총 20명이 살고 있습니다. 몇 명 살고 있다고요? 20명. 신혼부부는요 2명, 아직 애가 없습니다. 2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1명이 살고 있습니다. 1명. 그러면 만약에 수도물 쓴 거 있잖아요. 수도물 쓴 거를요 각 층층마다 계량기를 달았다면 내가 쓴 만큼 되면 돼요 안 돼요? 쓴 만큼 되는 거죠. 되면 되는데 아예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냐면 그냥 가구 수분의 1,
n분의 1로 쪼개서 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씩 내기로 했습니다. 몇 분의 1 내기로 했다고요? 3분의 1씩 내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이 일용근로자는요, 하루 종일 이제 일하다가 저녁 때 와서 막걸리 2병 드시고 있죠? 그냥 주무십니다. 그러면 자, 아침에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은 닦는데 세수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건데 뭐 합니까? 그래서 하나도 안 쓰죠. 그러면 하루 종일 가서 일하다가 집에 와요 안 와요? 와서 막걸리 3병 드시고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건데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물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3분의 1을 내라. 그 얘기는요, 쓰지도 않은 걸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수돗물 낸 거 아니죠? 그 뭘 낸 거예요? 그럼 임대료 성격으로 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일종의 이것도요, 임대료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집주인 임대료 성격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수돗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요, 그 부가 사용료 이런 거에 뭐 실비 초과액 해줍니다. 뭔 초과액이라고요? 실제 쓰는 돈을 초과하는 금액. 이것도 임대 성격이 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게 뭐 사골세라고 해서 3년 동안 누구한테 집을 빌려주면서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돈을 임대를 받은 겁니다. 이거 3천만 원이 보증금이 아닙니다. 월세를요, 임대료를요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년 까져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지났으면 1,000만 원 까져요, 안 까져요? 까지죠. 이게 임대 1년치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 1년으로 친다면 이걸 뭐라고요?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상가액 해줍니다. 자, 미리 낸 돈이라는 얘기죠.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상가액. 상가액이 뭐예요? 까져나간 금액이죠. 까졌잖아요. 1,000만 원 까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머지 2천만 원은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안 까졌으니까 미리 받은 거 아닙니까? 요거 은행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요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미상가액. 미상가액이 뭐예요? 아직 안 까진 금액 있죠? 안 까진 금액이 미상가액이에요. 요거 운영이익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무니까. 자, 이렇게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기출에 나온 건 없어요. 요거는 굴러다니는 문제. 제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굴러다니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199페이지 볼게요. 맨 아래. 다음 자료로 연간 실질임료를 구하라. 연간입니다. 연간. 매월 순지불임료가 200만 원이랍니다. 매월 얼마 낸다고요? 순지불임료가 200만 원인데 연 단위로 계산하니까 12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이 되겠네요. 2,4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보증금을 은행에다 예치하면 10%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라고요? 10% 하면 500만 원이 되겠네요. 5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부가사용료 중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내는 것들 있죠. 이걸 부가사용료라는 겁니다. 이 중에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쓰지도 않는데 더 내라는 얘기죠. 500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 500만 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연간 필요적인비가 얼마?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이다. 다 됐네요. 이렇게. 이거 전부 더해줘야 돼요. 전부 더한 게 실질임료라는 겁니다. 4,900만 원 되겠네요. 4,90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임대료 성격은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워되죠? 너무 빨리 지웠나요? 다 적으셨죠? 자, 지금부터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자, 200페이지 있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뭐 여러 가지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익 방식은요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하지만 3년을 공부하더라도요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근데 한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면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춘 거예요? 어떻게 맞춘 거예요? 원래 찍어서 맞춘 거 아닙니까?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3년 동안 이거 하나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맞추겠다고 3년 동안 이거 공부할래요? 아니면 그냥 찌끔 할래요? 찌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 제가 그래도 그 주로 나오는 문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잠깐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쨌든 페이지를 체크할게요. 200페이지에 수익 방식은요.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냐면 554페이지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554페이지.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203페이지에 다른 거 체크하지 마시고 다른 203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있죠?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561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205페이지에 맨 위에 보니까 순수익 환원 방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 꼴랑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볼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이따가 간단히 정리할 겁니다. 563페이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207페이지 보시면 가격 공시제도하고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 해마다 요즘은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요. 그래서 먼저 가격 공시제도는요. 어디에 있냐면 570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다고요? 570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를 507, 508, 509페이지까지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요걸 간단히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자 보세요. 210페이지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딱 보니까 요약해 놨는데 한 페이지가 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요거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한 장 넘겨볼게요. 요거는 한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죠. 그러니까 210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못 미치는 놈하고 오른쪽에 한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는 놈 합치니까 한 장밖에 안 되죠. 여기서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공부 한 문 맞춥니다. 아까 그거는요 수익 방식은요 공부해도 어려우면 못 맞춰요. 근데 얘는 공부 한 문 맞춥니다. 이건 맞춰야 돼요. 자, 일단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요거와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공익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조세라든가 보상 같은 거 책정하려고 토지하고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 미리미리 평가사시켜서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 있죠. 요걸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합니다. 뭔 제도라고요? 가격 공시제도. 그리고 오른쪽에 감정평가 규칙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가 기준이죠. 요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210페이지. 자, 먼저 우리 토지하고 자 가격 공시제도를 공부할 겁니다. 토지하고 주택. 자, 요거는 이제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 반드시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비주거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걸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불과 3년 전에는요 요거랑 요거만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요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얘를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요 얘를 정확히 알면 얘는 그대로 용어만 바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대로 용어만 바꿔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가격을 미리미리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 뭐 하려고요? 조세나 보상 같은 거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걸 좀 기억하세요. 얘네들은요 자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특정 시점 딱 명시한 다음에 그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야. 그래 요거를 이때까지 평가해서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날짜의 가치.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을요 여기서는요 우리 공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 기준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 뭐라고요? 기준일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전부 다 원칙적으로 1월 1일입니다. 언제라고요? 1월 1일이다. 공시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1월 1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기준 시점입니다. 자자자, 토지의 가치는 계속 변해 안 변해? 건물을 부동산은 이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를 이때 뭐 공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기준 시점이다 줍니다. 먼저 토지 같은 경우는요, 지역마다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표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표준. 여기서 표준지라는 것은요, 아주 우수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평균적인 땅, 모든 면에서 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용도에 있어서 딱 중간 정도의 이용 있죠? 중간 정도의 가격, 이런 거 뭐라고요? 표준지라는 겁니다. 이걸 선정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한 50만 필지 정도 뽑아냅니다. 요거를 평가한 거, 요걸 뿌집어낸 걸 표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준지를 뽑아낸 다음에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걸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거는요,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얘는 언제까지냐면 2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때 요걸 뭐라 하냐면 요 2월 말을요, 결정 공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결정 공시일이다. 얘하고 얘를 자꾸 헷갈리는데, 이 날짜의 가치를 이때까지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결정 공시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땅 있죠? 자기 동네 모든 땅들을요,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다. 요거는요, 5월 31일까지는 공시해 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6월 1일 날짜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평가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요거는요, 표준지 공시가는요,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 있죠? 둘 이상의 감정평가 시켜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사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개별 공시가는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공무원들이, 시군 구청장이 평가 주체지만 얘들 시켜서 공무원 평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은요, 자, 이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 아니죠? 함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줍니다. 누구한테 해줘요? 시군구에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 시군구에서 공무원들이 칸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칸 채워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요, 공동주택 구분합니다. 이렇게. 우리 단독주택은요, 우리 토지처럼 똑같이 해줍니다. 토지처럼. 용어만 달리할 뿐입니다. 자, 먼저 자,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 이렇게. 자, 요거를요, 표준주택 해줍니다. 모든 면에서 다 평균이 있죠? 요걸 단독주택 뽑아내요. 요걸 뽑아내서 평가한 걸요,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표준주택 가격.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얘는 조금 일찍 해야 돼요. 1월 말까지 내놓고 있어야 됩니다. 1월 말. 자,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시군구청장은 자기 동네에는 모든 단독주택이 있어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요,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다. 요거는 언제까지 하면 4월 30일까지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주의할 게, 요거는요, 지들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건데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줍니다. 누구한테요? 시군구에 내려보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칸만 채우는 식이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요,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요,
자,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파트 연립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요,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별도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도 있죠. 이걸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들은요 표준 공동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하는데, 이거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합니다. 이것도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까지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있죠? 다 끄집어내서 다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전수조사한다 입니다. 전수. 그러면 이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요, 한국감정원 했습니다. 한국 뭐라고요? 감정원 하다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에다 지부가 있어 없어요? 제주도 끝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다 끄집어서 다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런 얘기인데, 이거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이거 표준자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 있죠? 요거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이것도 뭐라고요? 평가 기준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죠. 이렇게 해서 시군구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거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거 보상 기준이다. 자, 토지 같은 거 수용할 때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이걸로 가지고 책정하겠다. 보상 기준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재산세라든가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다만 요거는 별도로 암기하세요. 얘는요, 요거는 따로 암기하세요. 자, 우리 그 어떤 지역에 도로를 깔았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땅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걸 개발 이익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개발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개발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할 때도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발 부담금 같은 걸 부과할 때도 뭘 가지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자, 이거는요 상가라든가 뭐가 있어요? 공장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나 공장을 얘기하는데, 상가나 공장이라 하더라도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2층짜리 상가 갖고 있다. 몇 층짜리 상가라고요? 몇 층? 개인이 소유한 상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를요 일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일반 부동산. 그 다음에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공장이라 하더라도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구분 소유를 인정하는 것들 있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도 다 막 구분해서 분양했을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여기서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상가라 하더라도 공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유를 인정하는 상가 있죠.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요 집합 부동산이라 합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집합 부동산. 되셨나요? 그러니까 자, 일반 부동산은요 단독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집합 부동산 뭘 생각하라고요? 공동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나요? 그 나머지 똑같습니다. 예를요 일반 부동산은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낸 걸 뭐라고요? 표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표준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정한 거 있죠? 이걸요 표준 부동산 가격. 이걸 기초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자기 동네에는 모든 상가라든가 개인이 소유하는 공장 같은 거 있죠? 다 평가한 걸 뭐라고요? 이거 쓸까요? 안 써도 되겠죠?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표준 공동 구분하지 않습니다. 집합 구분하지 않고 집합 부동산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써볼까요? 그래도 자 똑같이 해주면 돼요. 다시 할게요. 얘랑이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을 뭘 생각하라고요? 단독주택. 집합 부동산을 뭘 생각하라고요? 공동.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 자꾸 하면 헷갈리기만 해요. 자,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다 됩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일단 몇 가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요걸 통째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몇 번 했지만 개 같은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개자 들어간 거 있잖아. 개 같은 거는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 자, 개 같은 거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개자 들어갔다 그 순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국토부.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일단은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 있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평가기준, 보상기준입니다. 뭔 기준이라고요? 평가기준, 보상기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조세기준이다. 뭔 기준이라고요? 조세기준이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별도로 기하라고 했죠. 개별 공시가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한다. 격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요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 볼게요. 내 땅이 표준지로 돼 있다. 내 땅이 뭘로 돼 있다고요? 정부가 내 땅을 표준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표준지 정해 놓은 거죠?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나요?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표준지 공시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입니다. 별도로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표준 주택 가격이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기하세요.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있죠?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번에는요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누구 뭘 한다고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렇게 볼게요. 자, 어쨌거나 이 결정 공시한 날이 있을 겁니다. 결정 공시일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의 신청이요 예전에 문제에서 토지 소유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이거는요 이해 관계자라면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관계자. 예컨대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냐면 결정 공시한 자,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청장. 표준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할 수 있죠? 그러면 결정 공시한 자는요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자, 이 내용을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30일 내에 뭐라고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이렇게 숫자 좀 기억하세요. 숫자.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207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표준지 공시가라 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맞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2번 볼게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기준일은요 원칙대로 매년 1월 1일 조심하세요. 공시기준일은 요걸 1월 1일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 공시일이 아니에요. 기준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는요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 표준지 공시가는요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익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를 평가해달라고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평가사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요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가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있어 없어요? 요걸 가져와라는 얘기죠. 요걸요 공시지가기준법 몇 번 나왔습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공시지가기준법이다 해줍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표준지 공시가는요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주된 평가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주로 세금 부과라든가 부담금 부과 시 활용된다. 개별 공시가는 주로요 세금 부과라든가 부담금 부과 시 활용된다. 자, 이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하여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는요, 그 토지의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얘기죠. 그 토지를. 무슨 얘기죠? 저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표준지 공시가는 그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공시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따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해도 상관없는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시군구청장은요,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요거 하고 오른쪽에 209페이지에 보시면 209페이지에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시군구청장은요,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라든가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개별 공시지가는요, 자, 언제까지 1월 1일 날짜를 기초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은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4월 30일까지 하는 거죠.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4월 20일 날 건물을 신축했다고 치자. 건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이때 1월 1일 날 있었던 주택이에요? 없는 주택 아닙니까? 그럼 이걸 여기서 신축했다고 10일 만에 평가해서 보고하라면 대화인데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대통령으로 정해준 날짜가 있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토지도 아까 자,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하는 게 개별 공시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필지가 합병되거나 분할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필지별로 가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맞죠? 대통령 정한 날을 정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얘기 한 겁니다. 그 얘기. 자, 이번에는 다시 왼쪽으로 와서 7번 볼게요.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요,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 표준주택가격은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의 기준이다. 표준주택가격은요,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주택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자,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걸로 보고서 적정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자, 보세요.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 주택에 전세권 같은 게 설정돼 있어 안 됐어요? 그러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해야 돼요. 전혀 깔끔한 상태에 평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개별 주택 가격은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밑줄 쳐 볼게요. 자, 개별 주택 가격은 어디 갔어요? 어떤 용도 쓴 거라고요? 조세 등을 부과할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조세 등을 쓰려고 부과하려고 만든 가격입니다. 결국은 자, 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곧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겠다. 맞습니다. 오른쪽에 12번 볼게요. 개별 주택 가격은요, 매년 4월 언제까지라고요? 30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4월 30일. 그 밑에 13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단독주택은요, 표준, 개별 구분해서 그 평가죠. 구분해서 평가 공시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자, 표준 공동 구분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하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음도 안 되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14번 볼게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평가한 표준주택 가격과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 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죠. 그러나 공동주택 가격은요, 이를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장 넘겨볼게요. 이거 지워되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보세요. 개 같은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평가 기준, 보상 기준입니다. 나머지는요, 조세 기준. 이렇게만 자꾸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조금 전까지는요, 공익 목적으로 조세라든가 보상 같은 거 책정하려고 여러 가지, 자, 이게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있죠? 이거 알아봤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감정평가 규칙을 정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가 기준이죠. 이거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 딱 명시해서 그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해줘야 되죠. 요거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 날짜입니다. 언제라고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근데 소급평가 이런 것들은요, 이미 과거의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조사가 불가능하면 평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했을 때 소급평가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요, 그 날짜로 가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 확인의 원칙은요, 평가사가 평가할 때는요, 일단 원칙은요, 실제로 가서 다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지조사가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 나는 경우 있죠. 법령에 의해서 제한 아니면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고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 다음에 유가증권 등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요, 기업 기밀이 누설될까 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그럼 어쩌죠? 안 보여줘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실지조사가 때로는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건별 확인 평가 원칙이다 해서, 자,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할 때는요, 지들 맘대로 평가하지 말고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주된 평가 방법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사유가 있다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문제에서는요, 주된 평가 방법만 물어봅니다. 뭐만 물어본다고요? 주된 평가 방법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평가의 대원칙이 좀 있습니다. 큰 원칙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큰 원칙은요, 대원칙입니다. 일단은 뭐냐면 빈번한 거래가 있는 부동산이다. 빈번한 거래가 있는 부동산이다. 그럴 경우는요, 주된 평가 방법이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렇지만 항공기가 어떻게 빈번한 거래가 있겠는지 곤란하죠?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요, 원가법으로 해줍니다.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것만 다 기억하세요. 빈번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만약에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 건물만 별도로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게 주된 평가 방법입니다. 원가법. 그러면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한다. 이럴 경우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경우는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만약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한다. 뭘 평가한다고요?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합니다. 뭐 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는요, 사익 목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역마다 표준지를 정해서 평가해 놓은 거 있어 없어요? 요걸 가지고 평가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 해줍니다. 자, 여기서 공시지가는요, 표준지 공시가를 얘기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무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죠. 자, 특허권,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숨어 있나요? 없는 거죠? 특허권, 영어권, 실용신앙권이라든가 디자인권, 출판권, 저작권 있다 있죠?
이거 형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요. 앞으로 얘를 통해서 미래 수익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이걸 수익환원법이라는 겁니다. 요거 나왔다 하면 무조건 뭐예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몇 번이고 보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좀 별도로 암기하세요. 이렇게. 자, 과거에 몇 번 했는데 과거에 동고했다가 차였답니다. 과거에 동고했다가 차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원가는요, 건물의 원가를 빼고, 건물의 원가를 빼고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랍니다.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래요. 공시해라. 자,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요,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임대하면 그럼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임대료 안 받고 임대하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무수익이다. 무수익이 하나도 없다. 무수익이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이 과수원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과수원도 빈번한 거래가 있습니다. 과수. 그리고 뭐 동산, 뭐 기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주된 평가 방법이. 그래서 자동차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조심할 거는요, 탈 것 중에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나머지는 빈번한 거래가 있기 힘드니까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원가법으로 해줍니다.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 그 다음에 건물은 아까 뭘로 평가하라고요? 원가법. 토지는 뭘로 평가하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수익환원법. 무형자산 나오면 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하여 때로는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기준 시점은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했을 때 있죠? 그때는요, 그 날짜로 돌아가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 시점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뭘 평가하라고요? 원가법.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얘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살림은 별도로 암기하세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살림을 평가할 때는요, 이 산지 혹은 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원칙이. 다만 이 임목은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조경용으로 나무들마다 거의 공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은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렇지만 자라다만 나무, 조그만 나무, 이건 아주 빈번한 거래 있기 힘드니까 얘는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돼요. 이걸요, 소경목림이라는 겁니다. 조그만 나무 있죠? 아직 자라다만 나무, 이런 것들. 읽어볼게요. 살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임목의 평가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되, 자라다만 나무, 조그만 나무 있죠? 소경목림은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과수원을 평가할 때 뭘로 하라고요? 과거에 동거했다 차였다고 했잖아요. 그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료는 뭘로 하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 하나 넘겨볼게요. 자,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도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평가 방법과 선박, 항공기의 평가 방법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나머지 선박, 항공 이런 거는요, 원가법을 해줘야 돼요.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여기서 공시가는 뭘 얘기한다고요? 표준지 공시가를 얘기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 수익환원법 공부할 겁니다.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